안녕하세요. AI 에이전트들 점점 똑똑해지고는 있는데 막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거나 아니면 예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거 이게 여전히 좀 어렵잖아요. 네, 맞아요. 특히 복잡한 작업으로 가면 더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흥미롭게 푸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해요.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강의 노트 컨텐츠 작업 AI 에이전트를 위한 데이터 저장 및 로딩 이걸 기반으로요. 이게 또 카파, CAFA 이니셔티브랑도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, 카파요. 에이전트들이 중간 결과물이나 정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? 이게 궁금한 거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예를 들어서 시장 분석하는 AI 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네.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, 분석 에이전트, 또 보고서 쓰는 에이전트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사이에서 막 큰 데이터 덩어리를 계속 주고받는다. 이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. 그렇죠.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. 네. 작업 지연되거나 정보가 빠질 수도 있고요. 이걸 어떻게 좀 매끄럽게 만들 수 있을까? 그게 고민인 거죠. 그래서 이 노트에서 나오는 @save나 @load 같은 명령어 기반 시스템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단순히 저장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보관증이나 포인터 같은 걸 활용하는 방식이에요. 아, 포인터. 네. 이 영리한 방법이 AI의 기억력이나 협업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@save 명령어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게 그냥 저장 버튼 누르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? 네, 달라요. Save는 일단 데이터를 받아서 임시 저장 공간에 넣고요.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고유한 식별자,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디라는 걸 돌려줘요. 데이터 아이디어? 네, 은행 금고에 물건 맡기고 열쇠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금고 열쇠 비유 좋네요. 네, 당장 그 물건, 즉 데이터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열쇠, 그 데이터 아이디를 받는 거죠. 이 아이디는 시스템이 그냥 막 무작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. 아하, 그 열쇠를 가진 사람만 나중에 데이터를 꺼낼 수 있다. 요런 거군요. 그럼 혹시 저장된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합니다. 좋은 질문인데요. 똑같은 데이터 아이디를 써서 기존 데이터를 새 내용으로 그냥 덮어쓸 수도 있고요. 덮어쓰기. 네, 그리고 append라는 옵션을 쓰면 기존 데이터 맨 끝에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. 추가도 되고요. 네, 특히 로그라는 좀 특별한 아이디가 있는데 이건 에이전트가 사용자와의 대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선호도 같은 걸 계속 기록해두는 일종의 메모장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재밌죠. 로그, 메모장. 흥미롭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Save로 열쇠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열쇠를 써야 할 텐데 그게 바로 load겠군요. 정확합니다. load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아이디 열쇠를 딱 제시해서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찾아서 불러오는 명령어예요. 아하. 이게 바로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 메커니즘인 거죠. 한 에이전트가 작업 끝나고 결과를 save 다음에 다음 에이전트한테는 그 결과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작은 데이터 아이디만 딱 전달하는 거예요. 아,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연구 에이전트가 자료 조사를 딱 끝내고 Save로 결과 저장하고 데이터 아이디를 받아서 이걸 요약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면 그렇죠. 그럼 요약 에이전트는 load랑 그 데이터 아이디만 써서 원본 자료를 불러와서 바로 요약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. 와, 이거 문서 전체를 통째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네요. 맞아요. 효율성도 좋고 또 에이전트의 기억력, 그러니까 상태 관리에도 이게 아주 유용해요. 아, 상태 관리요? 네, 아까 말씀드린 그 로그 아이디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당신이 답변 형식으로 글머리 기호를 좋아한다는 걸 @save log, p 이렇게 기록해 둘 수 있어요. 제 선호도를요? 네, 나중에 당신한테 뭔가 답변을 만들어줄 때 @load, log 이걸로 그 기록을 확인하고 이분은 글머리 기호 좋아하셨지 하고 선호도에 맞춰서 글머리 기호로 답변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. 오, 과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맞춰주는 거네요. 그렇죠. 스스로 적응하는 겁니다. 야, 이거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까지 생긴다네. 정말 강력한데요? 근데 이 열쇠 역할을 하는 데이터 아이디가 데이터를 여는 거라면 이거 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?
혹시라도 이 열쇠가 뭐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떡하죠?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데이터 아이디는 거의 뭐 비밀번호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. 그렇겠죠. 네. 이 강의 노트에서도 민감한 정보는 이 임시 저장소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혹시 쓰더라도 절대 뭐 사용자 홍길동 의료기록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아이디는 쓰지 말라고 엄청 강조하거든요. 예측 가능하면 안 되는군요. 네. 그리고 데이터 다 썼으면 반드시 at save, 완전 삭제됨, 민감 데이터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덮어써서 복구 못하게 이걸 디지털 파쇄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하라고 권장합니다. 디지털 파쇄, 중요한 정보는 꼭 지워야 한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저장 공간은 뭐 영구적인 데이터 보관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작업 중에 잠깐 쓰는 클립보드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네요. 정확히 맞습니다. 딱 그거예요. 작업 단계 사이 아니면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그냥 일시적이고 안전한 작업 공간 이렇게 봐야 합니다. 임시 작업 공간. 네.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진짜 중요한 데이터나 결과물은 꼭 별도의 안전한 저장 시스템으로 내보내야 하고요. 이건 아카이브가 아니라 그냥 임시 작업대다. 이걸 또 기억해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이 카파 이니셔티브 같은 데서 나온 at save, at load, 데이터 아이디 메커니즘 이게 단순히 파일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. 그렇죠. AI 에이전트가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특히 그 무거운 데이터 대신 가볍고 안전한 포인터를 주고받으면서 효과적으로 협업하게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. 네, 핵심은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로 연결되는 그 데이터 아이디라는 접근 통로를 관리하는 데 있는 거죠.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해하고 특히 그 보안 문제랑 이게 임시 저장소라는 본질을 잘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야 AI 에이전트가 더 안정적으로 복잡한 작업 흐름에 통합될 수 있겠고요. 맞습니다. 덕분에 AI 에이전트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 훨씬 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요. 개별 에이전트가 이 메커니즘으로 기억력도 갖고 협업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 에이전트로 구성된 그룹이 이 데이터 아이디를 아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서로 참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?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. 여러 에이전트가 공유한다면 네. 어쩌면 에이전트 팀 전체의 어떤 집단 기억 같은 거나 아니면 공유된 작업 이력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집단 기억이요? 와. 이런 포인터를 통해서 공동의 어떤 지식 베이스에 접근하고 그걸 바탕으로 작업하는 에이전트들은 또 어떤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까요?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나 관리의 문제를 던져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